안녕하십니까. 금융노조 조합원 여러분. 기업은행 지부 부위원장 이동철입니다. 금융노동 현장의 불편과 고충을 알리고 또 해결하는 스페셜 현장 리포트,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2021년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취재를 다녀온 손영주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영업점을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네, 금소법이 도입된 지 2년, 금융 현장의 직원 그리고 소비자를 만나 그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취재한 곳은 기업은행의 한 영업점입니다. 사실 노조는 2021년 금소법 도입 당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해 왔습니다. 고객과 직원 대부분 불편하다, 시대에 뒤처진다, 이런 반응입니다. 요즘 세상이 다 스마트하고 온라인 시대고, 그런데 서류 절차, 도장, 그래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은행 업무는 너무 서류가 많아지는 거죠. 저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시행 이후로 이런 설명할 것도 많아지고 서류도 더 많아지고 이런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려고요. 당연히 영향이 들어가겠죠. 그거는. 근데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 몇 가지 팩트가 아닌 이상 와닿질 않죠. 워낙 장문이잖아요. 모든 물건이랑 상품이라는 걸 할 때 이 어떠한 약관 모든 그런 장문을 소비자가 과연 그걸 세세히 다 읽고 세세히 듣고 사인을 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땐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불필요한 거란 얘기죠. 그럼 오히려 지금 21년에 그 법 제정 이후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불편해졌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건데. 이제 고객님한테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받아야 될 서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고객님들의 대기 시간을 길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이 더욱 보호받아야 되고 그런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금소법 때문에 업무가 많이 폭증했군요. 네, 대략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통장 개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예금거래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끝이었습니다.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은행거래서, 고객거래 확인서, 본인 확인서, 가상자산 관련 고객 설명서 등 8개의 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서류 작성 시간도 서류 설명 시간도 폭증하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걸리는 시간도 예전에 20분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그 2배인 약 4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약 절차를 다 지킨다면 그보다도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 상황이 심각하군요. 저도 영업점에서 일을 해봤지만 입출금 통장 하나 만드는데 40분 이상 소요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고객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건 예금성 상품의 신규의 경우인 거고 투자성 상품, 투자 상품의 판매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투자 상품도 금소법 시행 이후에 판매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졌고 고객도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 고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령 고객 기준이 65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젊은 고객은 비대면으로 많이 넘어갔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은행을 찾는 고객 대부분은 고령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는 모두 다 녹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 절차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직원도 고객도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도 많다고 합니다. 엄청 화를 내죠. 민원이 잦습니다. 내가 왜 고령 소비자냐, 왜 노인 취급하냐 따지시기도 하고요. 65세면 사실 고령이라고 하기에도 어렵죠, 요즘은. 혹시 업무 처리하시면서 설명할 게 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은 서류 작성하시는 게 좀 늘어났다거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냥 그 서명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설명도 좀 네, 길어진 것 예, 예,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법 제정 이후에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고객들을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야 할 서류도 좀 많아지고 네. 그리고 또 설명해야 될 것들도 많아져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시진 않으셨는지 여쭤보려고 그건 합니다. 불편을 많이 느끼죠. 아, 불편함을 많이 네, 느끼세요? 네. 그로 인해서 그러면 약간 업무 처리하시면서는 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 이게 고객님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좀 느껴지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뭐 이렇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고객분도 이해가 되네요. 사실 요즘 시대에 65세는 노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의 고충은 바로 자격증입니다. 고난도 상품, 펀드, 보험 등 비예금 상품은 필수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그 종류가 다 다르고 자격 유효 기일도 달라서 직원들이 취득과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게 있죠. 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 기준을 완화해달라, 70세 정도로 늦춰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격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를 도입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금소법,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류 절차 간소화나 기준 변경과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금소법은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시작된 법입니다. 금융위에서 시행령도 만들었고 감독은 금감원에서 합니다. 이 두 금융당국을 관리하는 국회 상임위가 바로 정무위원회입니다. 국회 정무위의 민병덕 의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금융노조 말대로 소비자 보호 효과가 크지 않고 고객 불편이 크다면 금수법 정비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신규 통장 발급할 때라든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현황 파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개선책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이렇게 개정 입법에 관해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금융노조 차원에서도 개정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융노조의 입장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현장의 고충이 있죠. 금소법으로 현장이 이렇게 바쁘고 복잡한데 가뜩이나 힘든 직원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미스테리 쇼핑입니다. 금감원과 은행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몰래카메라, 암행 감찰 같은 건데요. 금소법으로도 소비자 보호는 충분한데 직원들을 괴롭히고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제도 왜 계속 유지하느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딱딱한 설명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여서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고객에게 잡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미스터리 쇼퍼가 없는 시간에도 이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하고 이제 미스터리 쇼퍼가 오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다음 땡기는 고객이 이제 미스터리 쇼퍼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계속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직원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노조는 미스테리 쇼핑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소법 시행으로도 충분하다. 두 번째, 조사의 신뢰성이 없다. 표본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바로 고객 불편입니다. 보통 미쇼에 1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1시간이 걸리면 그 뒤 고객들은 꼼짝없이 1시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노동자 인권 침해입니다. 함정수사 방식은 그 자체로도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금소법과 미스테리 쇼핑이 부작용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금소법은 개정하고 미쇼는 폐지하자, 이렇게 금융노조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소법 때문에 금융노동자들이 큰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융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 법이 현장에 고령 금융소비자들을 외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영업점 폐쇄의 주된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스터리 쇼퍼까지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해당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반고객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금융노조 간부들은 지난 5월 금감원을 직접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노조는 세 가지 트랙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찰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융당국에 금소법과 미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폐지를 설득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9개 지부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회를 대상으로 금소법 개정이나 완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금융노동자와 고객이 고통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싸워나가겠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점포 폐쇄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은 좀 충격적인데요. 네, 영업점 창구의 업무량은 늘었는데 그게 은행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으니 결국 금소법 때문에 은행이 점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만약에 점포가 없어진다면 노령 고객이 많은 점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융을 잘 모르는 고객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이 금소법이 결국은 그들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역설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금소법과 미쇼,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니만큼 금융노조가 더 강력하게 투쟁하고 캠페인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비자 보호 당연합니다. 금소법과 미스테리 쇼핑 모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더 불편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크고 애꿎은 금융노동자들만 생고생을 시키는 나쁜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소법은 개정하고 미쇼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 응했던 한 고객의 말을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금융당국은 그 분노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상 스페셜 현장 리포트 이동철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은행 업무는 너무 서류가 많아집니다.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겁니다.